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진술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거라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쓸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보고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겁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계엄 포고령 1호 초안을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행정, 사법 기능이 다 마비돼서 포고령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뺏긴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정반대되는 진술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근거가 포고령이라고 증언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자, 이 그럼 내용... 제가 다시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6번 전화해 국회의원들 포고령 위반이다,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김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사실 헌재에서 물어볼 게 굉장히 그래 아주 막 복잡한 내용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심플하게 그러니까 그 계엄령 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냐 혹은 뭐 그 계엄령을 내릴 만한 상황이었냐 그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렇게 묶으려고 했었냐? 23일날 증인신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23일날 김용현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 증인신문에서 아마 그 김용현이 말을 제대로 못하게 옆에서 찌려보는 역할을 또 할 겁니다. 아 윤석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맞아. 증인이 나왔는데 그 증인이 내가 말한 거하고 그동안에 다른 말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포고령 같은 경우도 김용현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그걸 보고 써갖고 간 것이지 내가 뭐 베껴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오히려 그리고 통행금지 빼줘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김용현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김용현 측 변호사가 사실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3일 나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날 나와가지고 딱 쳐다보고 막 눈을 부리부리하면서 쳐다보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째려보는 아니 역할. 내가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포고령은 원래 계엄사령관이 내리는 건데 네. 이거를 어쨌든 그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했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처음 해보는 거지. 사실은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엄 선포가 되니까 네. 이거를 아마 법으로 판단하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포고령 관련해서 지금 양쪽의 입장이 약간 좀 달라지고 있는 거 그거 네. 한번 살짝 짚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도 방금 보여드렸는데 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을 내가 쓴 것은 맞다. 초안을 내가 한 건 맞다. 근데 대통령이 이거 보고 법전 찾아본 다음에 지침을 줬다. 그러니까 데스킹은 분명히 본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아니 이거 김용현이 과거 포고령을 잘못 뺏겨가지고 그냥 가지고 온 것이다 하고 본인 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전공의들 저 때려잡고 한 거는 그러니까요. 어디서 뺏긴 거야?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더 믿을 수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5.17 계엄 학대 80년도에를 뺏겼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의료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처단하라 이런 이야기 없었기 때문에 이건 또 황당무계하고요. 또 김용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거 뭐야 12시 통행금지 없애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봐서는 윤석열이 직접 다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루어져요? 내일 헌재에서 예. 이루어질 지금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23일 내일 날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의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의 입장만 바뀌고 김용현 본인은 안 바뀐 건지 어쨌든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지금 포고령도
윤석열 측에서 김용현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니다. 윤석열이 만들었다라고 그 김용현 변호인단이 발표해 버렸잖아요. 바로. 네네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란 이제 종사자잖아요. 내란 공범이잖아요. 지금 김용현이 기소가 된 게 종사자. 중요 종사자. 네. 그게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네. 내란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포고령도 김용현이 만들고 이 쪽지도 김용현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의 내란 수배급이지. 수배거나 종사자 중에서도 사형 무기징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윤석열 몰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네가 했다라고 내일 거기에서 헌재에서 다툴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어요. 게임이 시작됐다. 네. 그래도 의리 죄수의 지키면서 제가 다 그래 했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용현. 윤석열이 만약에 복귀를 하면은 본인을 사면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저는 그러니까 김용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봤는데 네. 지금 김용현 측도 윤석열이 복귀할 가능성 없다라고 포기한 거지. 근데 충성과 의리로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충성과 의리요? 깜빵에서 평생 네. 죽을 때까지. 아닐까? 네. 아니겠네. 네.